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실의 조영수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에 관한 그 창업기업 모집 공고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공고문 설명을 드리고 세부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공고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사업의 좀 특징적인 부분과 배경, 경과 부분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예산의 성격에 있습니다. 일단 화면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광주광역시 이제 세 개 기관이 이제 보이시고 밑에 이제 여러 개 기관이 보이실 텐데요. 저희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이제 보조금이나 출연금으로 저희가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산의 뜻에서도 딱 이렇게 아시겠지만 국가의 그러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갖다 투입을 해서 이제 특정한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가 이제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스타트업, 특히 광주에서 AI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배경 부분을 좀 간단히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부 정책적인 측면인데요. 현 정부 국정과제 25번에 보면은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를 도약하겠다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와 그다음에 77번 과제에 광주의 AI 데이터 센터를 활용을 해서 AI 융합 확산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측면에 있어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산업 트렌드 측면에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2026년에 6,394억 달러로 성장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아주 유망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광주의 인프라 측면인데요. 광주 인프라 측면에서도 광주 6대 핵심 사업 중 2개가 AI 관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경제 자유구역 내에 33만 평 규모로 2025년도까지 AI 융복합 지구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 인프라 세팅을 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신경계 질환자 2,000명, 그다음에 만성 질환자 5,000명의 빅데이터를 모으고 실증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증 지원 시스템과 그 다음에 환자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뭐 전남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병원과 같이 함께 이제 환자의 데이터를 같이 모았고, 한국 마이크로 로봇 의료 연구원과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동구가 함께 저희가 발굴한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발굴하신 스타트업 분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총 4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 24년, 25년, 26년 이렇게 4년 동안 총 100개의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한 스타트업을 100개를 육성한다, 이제 이게 목표이고, 올해 이제 첫 사업으로 올해 이제 20개 스타트업을 이제 지원하는 걸로 첫 공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배경 설명과 개요는 이 정도 설명드리고, 그럼 이어서 공고문 내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사항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역 균특회계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창업 지원 사업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이나 의무 사항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공고문 소개 한 15분 정도 드리고, 이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셨을 때 지원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어서 설명드리고 Q&A 갖는 시간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 부분입니다. 이제 사업 목적 부분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려서 좀 이해가 좀 잘 되셨죠? 이제 광주광역시의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AI 스타트업을 갖다가 육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최종 목표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그 AI 헬스케어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을 육성을 해서 광주광역시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큰 취지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그 예비 창업자하고 10년 이내 창업 기업입니다. 그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상에서 보면은 창업의 기준이 7년을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좀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10년 차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규정이 좀 바뀌었고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산업 분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년 차 기업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규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총 20개사 내외를 갖다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자금은 저희가 좀 구분이 좀 두 개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유형 그 표에 보시면 제품 서비스 개발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 AI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창업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예비 창업자나 업력이 이제 3년 지나지 않은 이제 초기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기업을 저희가 뽑을 거고,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화를 갖다 촉진하려고 하는 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 또 10년 미만 기업들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10개사 내외를 이제 지원을 할 거고, 그 자금 지원 내용도 조금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 창업자하고 3년 이내 기업분들에게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화 촉진 분야에서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네, 신청 자격 및 요건 부분입니다. 신청 자격하고 요건은 제품 서비스 개발 사업화 촉진 부분, 공고1 기준에서 세부 요건 부분은 읽어보시면 내용을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 보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청 요건 부분에서 그 좀 자세히 좀 봐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공통사항 그 1, 2, 3, 4, 5번에 있는 내용인데, 나머지 신청 제외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창업진흥원에서 공고내는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근데 5번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지역 균등 예산으로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하는 그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사업을 신청을 하실 때는 그 예비 창업자이건, 그 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기업이시건, 광주에 소재지가 계시던지 아니면 광주 소재지가 아니던지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사업이 선정이 되셔서 이제 자금을 지원을 받게 되시면은, 자금을 지원을 받으시고는 이제 광주지로 본점 소재지를 이제 옮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본점 소재지를 광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다 하시면은 이제 이 사업인 참여를 이제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꼭 유념을 하셔서 신청을 하실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자격 요건에 한 번 더 그 의무사항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광주시에서 이제 본점을 통해서 이제 이전을 하거나 창업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시고, 이 사업이 협약 기간이 이제 7개월인데 협약이 끝나고 나서도 1년 동안은 이 광주에서 본점을 유지를 해주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행을 못 하시게 되면은 지원받으신 사업화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환수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유념해서 봐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3년 미만 창업자분들에게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사업화 촉진 10년 차까지 하는 그 기업들에게는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린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업비 구성은 그 다른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70%, 최대 70%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창업기업 대응자금이 30%인데 여기서 현물은 20%, 현금은 10%, 현금이 10% 이상, 현물이 20% 이하라는 거, 이 부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물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밑에 내용을 적시 두었으니까 이 내용도 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네, 지원 내용 두 번째입니다. 광주 AI 헬스케어 인프라 활용 지원. 이 부분은 저 이어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그때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 기한은 시간이 저희가 올해 사업을 갖다가 이제 세팅을 하고 저희 창업진흥원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고 끝나고 발표 평가도 끝나고 지금 협약 기간이 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준비 기간을 좀 거치다 보니까 공고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도 조금 짧긴 한데요. 그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그 부분들은 다 해소돼서 연초에 저희가 바로바로 4년 차 동안 할 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일부터 2일까지 좀 짧은 기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신청 방법은 저희 평소에 하는 것처럼 K-스타트업 누리집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가 절차도 다른 창업 지원 사업과 똑같습니다. 1단계 서류 평가를 통해서 발표 평가 대상자를 이제 2배수 정도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2배수 통과된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지원 대상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은 저희 공통으로 다 쓰고 있는 PSST 기준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의 특징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70%는 저희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 하는 공통 지표를 쓰고 30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헬스케어 분야에 좀 특화된 분야로 점수를 30점을 더 포함을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모 칸 안에 써 있는 역량이나 그다음에 AI 헬스케어 해당 여부,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의 우수성이나 효과성 이런 부분들 잘 어필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 절차 및 세부 내용은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협약 체결을 하시고 나서 이제 수정 사업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시간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사업 내용이나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실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화 자금이 이제 최대 1억 원, 1.5억 원 이제 두 개 분야에서 한 가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다 신청하실 수는 없고요. 골라서 이제 내가 이제 1억 원 분야를 할 건지 아니면 최대 1.5억 원 분야를 할 건지 잘 생각을 하셔서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처음에 신청하셨던 금액 대비 조금 적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금액에 한해서 이제 내용을 갖다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수정 사업 계획서 쓰실 수 있는 기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약 체결하고 협약 기간은 이제 12월 31일까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이제 7개월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제 정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사항 부분인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사항들은 다 이제 똑같은데 여기에서도 이제 제가 지금 내용이 잘 안 보이는데 선정이 되시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이 광주시에서 본점 소재지를 갖다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련돼서 문의사항은 표에서 이제 주간기간, 전담기간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업 지원 내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어서 이 사업 주관하고 계시는 기관 통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어서 내용을 저희 바톤을 이어서 김일호 우리 센터장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 헬스케어 센터장 박기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장진원 실장님이 큰 틀에서의 사업의 신청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다면 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구조적인 부분들 또 어떤 부분을 실증을 할 것이냐, 사업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장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끝나면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AI 헬스케어 인프라가 조성을 다양하게 했고요. 본 사업은 중소기업 벤처부 예산을 받아서 1차, 2차 사업으로 나눠져서 일단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3차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년 4월부터 21년 10월까지 신경계 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환자군 2,000명을 모집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요. 2단계는 21년 4월부터 작년 12월, 22년 12월까지 해서 5,000명의 데이터 구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구축 내용 또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요. 크게 GLS 포탈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또 전남대 병원의 의료진과 공동으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병원 내에 실증 센터를 의료 빅데이터 실증 센터를 물리적 환경을 구성을 해서 기업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또한 그 동구청 창업지원센터 2층에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을 했고요. 거기에 다양한 실증 장비를 구축을 해서 뭐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 방문하여서 주기적인 그 데이터를 또 이 코호트 분들이 측정할 수 있게끔 연속적인 데이터 구축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G헬스 플랫폼에 지금 구축된 데이터 7,000명 정도의 데이터 구축이 되어 있고요. 3차 사업,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하는 원년인데요. 아마 그 데이터 구축 예산이 내년에 또 반영을 지금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해서 7,000명 플러스 한 14,000명 정도의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계속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구축된 7,000명의 데이터를 보면 총 9개 질환으로 저희가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순환기계, 그리고 소화기, 신장질환, 내분비, 그리고 안질환, 그리고 뇌신경, 호흡기, 그 이비인후과, 정신과 질환 등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질환 단위로는 뭐 규모의 수가 차이는 있지만 7,000명 정도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데이터 외에 그러니까 다른 질환의 실증에 대한 문의가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다른 질환에 대한 사업화 신청도 가능하신데요. 이제 그 부분은 아마 계획서에 실증의 대상이나 또 데이터 수집 방법, 또 활용 방안에 대한 제시를 해 주시고요. 계획이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선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축된 데이터는 이 GLS 플랫폼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지게끔 하는 것이 또 전제적인 조건입니다. 뭐 데이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 그리고 이제 유전체 분석 데이터, 그리고 질환별 진료 데이터,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그 마이 헬스웨이 데이터가 7,000명 전원은 있지 않고요. 아마 1,000명에서 2,000명 사이 정도로 좀 선택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도 공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식별화된 7,000명의 코호트들에 대한 그 활용을 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에 있고요. 여기 이제 전남대 병원 등의 이런 그 3차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기업 제품의 개발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컨설팅을 하고 일부 필요하다면 그 수집 비용까지도 이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석된 이 유전 형질이라든지 또 그 45종 이상의 그런 질병 위험도 유전자 연관성 데이터 셋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품 개발에 필요한 질환별 환자군에 대한 그 맞춤형 데이터를 기업이 만든 제품과 결합해서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본 사업의 주 핵심이고요. 뭐 이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뭐 진단 보조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또 임상 시험을 그 예비 전 단계의 어떤 그런 이 단계의 실험이라든지 또 그 만성질환 등 개인 건강관리 등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이 플랫폼의 활용의 목적입니다. GLS 데이터 활용 포털이라는 저희들이 구축해 놓은 화면인데요. 이 화면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9개 질환이 되어 있고요.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폼이 제공이 되고요. 적정한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전남대 병원 그리고 광주시 또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 제공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성의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한 후에 그 오픈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AI 인프라인데요. 우선 지금 광주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 라이프 로그 실증 장비를 구축을 했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의료 데이터하고 결합을 해서 역시 이제 기업에게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장비 16종을 그 앞서 설명드린 그 동구 창업지원센터 2층에 이제 구축을 했고요. 뭐 걸음수, 심박수, 수면 패턴 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현재 수집을 하고 있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하여서 그 AI 헬스케어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AI 헬스케어의 실증 지원 환경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 헬스 포탈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가공도 지원할 수 있게끔 어노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가공을 지원하고, 또 필요시에는 이제 GPU 그 환경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업들이 주로 이제 병원 또 IT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제품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협력기관으로 전남대병원이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의료로봇 연구원 또 전남대병원 등의 IT 또 의료 전문가들을 매칭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더 특징이 그 헬스케어 제품 개발에 대한 그 검증과 이 기업들이 개발한 이 실증 과정에서 또 참여하는 코호트들에 대한 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 시장성이나 또 그 활용 과정에서 코호트들, 그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또 체크할 수 있고, 그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시장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데이터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이 사업을 통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본 사업에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전남대병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같이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사업과 또 별개로 또 다시 지원을 또 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병원과 같이 공동으로 임상위와 연계를 해서 멘토링하고 또 공동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또 전문가를 연계를 해서 또 임상 또 뭐 이런 의료기기 인허가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뭐 RA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기술 지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기구축된 그 의료기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헬스케어 관련 제품들을 또 보건 의료 빅데이터와 연계해서 그런 데이터를 결합하는 부분들을 또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역시 그 선정된 기업을 중심으로도 되어 있지만 그 뭐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예비 선정 기업들 뭐 또 일반 수요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확대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유치와 설명회를 할 건데요. 이제 당연히 이제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팁스 운용사고 또 다양한 이 투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가지고 저희들 선정된 기업들에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들을 같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큰 틀에서 뭐 그 임상위하고 연계해서 그런 이 전주기를 지원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축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개발부터 제품을 고도화하고 네트워킹하고 또 컨설팅하고 이런 이 매칭 데이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의 사업 활동에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선정된 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시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뭐 핵심은 결국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데이터의 수집 단계부터 전문의와 또 이런 IT 전문가와 같이 협업을 해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 그리고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좀 더
그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지원해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창조경쟁혁신센터와 같이 국내외 전시회 그 마케팅과 관련된 그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을 할 거고요. 이런 이 초기에 그런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부분들 또 그 질환별 그 데이터셋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 IRD 등에 대한 또 이런 규제 또 법적 부분에 대한 또 전문가를 같이 투입을 해서 자문을 할 거고요. 다양한 의사 또 IT 전문가들을 네트워킹을 해서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자주 있는 질문입니다. 그간 뭐 저희가 일주일 정도 지금 공고가 나서 지났기 때문에 자주 있는 질문을 저희가 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끝나고 여기에 또 계신 분들께 또 추가적인 또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이 뭐냐? 이제 아까 제가 그래서 좀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렸고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gs.or.kr로 이제 접속을 하시면 현재는 지금 오픈이 안 돼 있죠. 당연히 이제 민감 데이터라서 근데 개방형으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다운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하고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하면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7,000명의 다양한 데이터 개방을 할 예정에 있고요. 기업들이 이런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법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 허들들을 제거한 이제 그 수집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부터 인체 유래물 제공 동의 등 이런 다양한 부분의 허들을 제거해 놓은 플랫폼이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또 많은 질문들인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받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온라인으로 이제 그 데이터 신청에 대한 폼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접수된 이 데이터 신청권에 대해서는 소정의 저희들 심의 절차를 거치고 또 이제 심의 절차를 거치면 저희 쪽에서 이런 데이터 코디네이터 분들이 이제 같이 이 데이터를 좀 원활하게 그 받고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또 컨설팅 지원까지도 그렇게 연계할 예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에 없는 질환이라든지 또 없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이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역시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뭐 질환이라든지 또 그런 세부적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이 데이터에 대한 수집,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 주시면 그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요. 그럼 그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구축된 데이터는 플랫폼과 같이 연계하는 전제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화 촉진 유형에 참여 가능한 제품이 이제 네 번째로 많은 질문이었는데요. 역시 뭐 헬스케어 제품에 AI 기술을 도입하거나 또 AI 기술이 도입되어서 이제 그 부분을 호스트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사용해서 트랙 레코드를 확보한다든지 또 임상 시험으로 가기 전에 뭐 다양한 이런 이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이 실증 설계를 가지고 있다면 다 지원 대상에 지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대한 질환자 데이터 앞서서 한번 장표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 gls.or.kr 그러니까 그 gls에 들어오시면 이 부분이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gls.or.kr로 접속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일단 준비된 장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 좀 질문을 좀 저희가 해주신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I 기술이 있지만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아이디어를 질환 관련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 가능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남대 병원을 이 사업의 핵심 협력기관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전남병원에 이제 사업이 선정될 경우에 그 분야의 이 의료진을
매칭을 시킬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선 그 전남대 병원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디자인 부분까지도 같이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제공할 질환 관련 데이터셋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설명회와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그걸 좀 다 그런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뭐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시다면 뭐 유선상으로 좀 저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네, 좀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 더 그래도 궁금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폐쇄적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걸 카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폐쇄적 환경 내에서 오픈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서는 데이터를 저장받거나 외부로 반출되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드릴 수는 없다는 점은 아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공할 데이터셋 외에도 선정된 기업이 요청할 경우에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공해 주시기도 하나요? 예, 당연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사업비 내에서 편성을 하셔서 뭐 그 전남대 병원 내지는 또 그 외에 뭐 다른 뭐 전문 의료진이 있다면 그 의료진과 협의를 통해서 그 비용적인 측면을 좀 아마 이 계획서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예산 지원을 이 사업비 외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예산적인 측면만 해결이 된다면 전남대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임상이 매칭을 통한 수집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 중재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질환 예측이나 처방에 도움이 되는 기술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시나요? 아니면 이제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두시나요?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뭐 둘 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사업은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또 창업진흥원이 전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러니까 사업화에 이르는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로 아마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배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R&D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의 그런 시장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그게 가시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뭐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좀 답변을 좀 드렸는데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없으시나요? 모쪼록 그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 앞으로 4년차 사업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뭐 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좀 준비를 좀 차근차근 더 하셔서 내년에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내실 있는 준비를 좀 잘 해주시면 저희들도 성심성의껏 또 공정하게 이런 이 시스템에서의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